그 헝다그룹, 에버그란데 뉴욕 법원에다가 챕터 15 그 파산 보고 신청을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파산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그 비구에 위한 그에서 촉발된 그 디폴트 위기 때문에 지금 중국 금융권까지 흔들흔들하는 모습이었는데 로이터가 어제 그 분석한 걸 보면요, 이렇게 시장 불안을 그 잠재우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들을 하는데 그게 과연 될까, 그런 그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또 어제도 전했습니다. 지금 화면 네, 선재기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속보 먼저 전해주시죠. 네, 방금 조금 전에 블룸버그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로이터도 보도를 네. 했는데요. 그 헝다그룹, 에버그란데 뉴욕 법원에다가 챕터 15 그 파산 보고 신청을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파산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로이터가 조금 전에 그 법원에 제출된 그 서류를 인용해서 전했는데 그 파산 보고를 신청했다고 돼 있고요. 기억하시다시피 이미 그 작년 3월 21일부터 그 채권 거래는 중단됐었죠. 네. 그리고 그 채권단 회의가 원래 예정이 돼 있던 게 헝다 쪽에서 좀 늦춰가지고 오늘 28일 채권단 회의를 연기를 했는데 그 앞서 보도는 이렇게 시간을 늦춰준 게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주려고 했던 모양인데 아마 뭐가 좀 삐거덕거렸던 모양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방금 로이터가 추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또 다른 그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인 텐지 홀딩스 또 역시 그 맨하탄 법원에다가 챕터 그 15에 따른 파산 보고 신청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파산이다. 그렇죠. 이렇게 사실상 파산이죠. 지금 시작은- 로이터는 네. 이거 관련해서 이 중국 부동산 부문의 그 상황이 2021년 중반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판매된 주택의 한 40% 가량이 그 관련 그 중국 기업들이 디폴트했거나 그럴 위기에 처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는 뭐 비구에 위한 네. 문제가 좀 심각하고 이게 연쇄적인 어떤 여파가 있지 않을까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헝다는 좀 된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예. 사실상 사실 파산을 지금은 그 비구에 위한 그에서 촉발된 그 디폴트 위기 때문에 지금 중국 금융권까지 흔들흔들하는 모습이었는데 로이터가 어제 그 분석한 걸 보면요, 이렇게 시장 불안을 그 잠재우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들을 하는데 그게 과연 될까, 그런 그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또 어제도 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방금 전에 보도된 네.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헝다그룹, 에버그란데 네. 그룹이 챕터 15에 따른 파산을 신청을 했다. 그리고 지금 라는 거고요. 보니까 네. 뭐 자산관리자 중츠그룹 같은 경우도 네. 그 이제는 그동안에는 이제 소문이었는데 네. 이제는 회사 쪽에서 전부 자기들이 어렵다는 점을 이게 실토를 합니다. 그저께 중츠그룹도 유동성 위기가 있다. 그래서 외부의 회계 감사를 의뢰했고 전략적 투자자도 물색하고 있다고 실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농 국제신탁 여기도 지금 이번 주 초에 투자들한테 그 만기 상품 지급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지급 연기도 시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농 그 국제신탁 여기가 이제 대주주가 중츠죠. 그래서 이 유동성 위기가 이제 드디어 금융 쪽으로 이제 중국 금융 쪽으로 이렇게 그 전이된 걸로 갔다는 게 이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뭐 투자자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중농 국제신탁 상품 투자자 한 20명 정도가 베이징에 있는 본사까지 와서 시위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공안이 나갔는데 이렇게 무슨 뭐 심하게 이렇게 단속을 하지 않고 지켜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도 상당히 지금 좀 경각심을 갖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저도 화면에서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좀 막연자실한 투자자들의 네. 모습을 좀 인상 깊게 봤으면 왜 아니겠습니까? 뭐 몇십억을 그렇게 투자를 해서. 네. 지금 그 중국 국유 부동산 개발사 그 네. 신오오션 여기도 공시를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제 인정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회사 쪽에서 채권단 회의를 소집을 해서 2024년 만기 달러채 이자 지급을 9월 말로 늦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승인이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굴러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투자자들 불안감은 뭐 여전히 큽니다. 네. 비구이 위안이 어떤 얘기를 내놓는지도 네. 상당히 관심사인데. 비구이 지금 그 비구이안 쪽에서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고요. 지금
그 이제 거기도 이제 계속 그 방안을 찾고 있는데 글쎄 이게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런 그 우려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그 중국 매체들도 그렇게 전하는데요. 이런 그 일시적으로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나올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경영이라든가 유동성에서 여전히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제 중국 매체들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빠져나가고요. 지금 보니까 블룸버그 집계를 보니까요. 어제 그 정오 정도 해서 상하이하고 선전 증시에서 한 10억 위안, 우리 돈은 한 1,800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9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블룸버그가 데이터 추적하기 시작한 게 2016년 12월인데 그때 이후에 딱 한 번 이렇게 9거래일 순매도가 있었는데 그때하고 똑같은 기록이 됐는데 아마 그 기록이 깨질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외자의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여타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쉽지는 그렇죠. 않지만 어쨌든 큰 규모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도 자체 추산을 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정책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게 지난달 24일인데 네.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 한 10조 원 정도 얼추를 순매수를 했다가 거의 다 던져서 지금 뭐 오히려 순매도 쪽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투매하는 게 위안화 환율에 또 다른 그렇죠. 압박을 준다는 점도 그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도 지금 계속해서 좀 상방 쪽으로 압박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일파만파 지금 파장이 계속해서 좀 커진다면 네. 아예 신용 등급상에서도 그러니까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도 네. 이제 관심들을 갖는데 네. 아직까지 무슨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데요. 기억하시지만 그 피치가 지난주였죠. 그 미국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중국도 가만히 재검토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얘기가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차 제도표를 확대한다면은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치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중국에다가 A+ 등급하고 안정적 전망을 부여를 해왔고 지금 보니까 S&P하고 그 모디스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등급을 이제 지금 보니까 중상급 정도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흔들리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등급이 떨어지면은 채무 부담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중국 실물 경제가 좀 취약한데 더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위안화 얘기도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사실 1달러에 7 위안이 환율 방어선으로 전통적으로 조금 여겨지는 그런 선인데 어제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이거는 그렇죠. 당연히 원화에도 좀 영향이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WTO 얘기인데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가 부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이게 참 세계 무역 기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그냥 뭐 세계화라는 게 이제는 거의 없어져 가지고 네. 과연 세계 무역 기구가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는 그런 회의감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그 보복 관세 서로 매겨 가지고 이제 맞대소를 했는데 세계 보건 기구가 하나는 중국 손을 들어주고 하나는 또 미국 손을 들어줘서 어중간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다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중국이 가만 안 있었죠. 과일, 돼지고기 비롯해서 한 130여 개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저 잘못했다고 이제 제소를 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앞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제소한 거는 손을 들어줬거든요. 중국 손을. 근데 이번에 중국이 맞제소한 부분은 이건 또 미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명분이 있는데 어쨌든 세계보건기구가 세계무역기구가 지금 상당히 좀 어중간한 입장입니다. 국가안보가 과연 타당한 거냐? 그다음에 뭐 세이프가드의 어떤 정당성 같은 거 가지고서는 이제 하는데 세계무역기구가 이제 그 권위가 확실히 전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서로 하나씩 주고받았으니까 이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지만 지금 문제는 무역기구 자체에 분쟁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이 2019년 말부터 이
상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선 위원 선임에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소기구가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이 채워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 네. 이제 정적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세계 무역기구가 참 미중 갈등 때문에 뭐 굉장히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중 갈등 때문인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선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상이 예전 같지 네, 않은 건 그렇습니다. 좀 분명하네요. 네. 다음 얘기도 좀 해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가 어느새 1년이 됐군요. 8월 16일 네. 1년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 미국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본 걸로 돼 있고 중국은 뭐 확실히 좀 타격이 있는 걸로 그렇게 언론들이 전하네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뉴욕 타임스가 이제 이거를 쭉 지난 1년을 정리를 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인플레 감축법하고 반도체법 발효하고 나서 미국에 최소한 한 2,300억 달러 정도의 투자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미국이 혜택을 봤다는 얘기고요. 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진 걸로 돼 있고요. 바이든이 그저께 그 백악관에서 1주년 행사하면서 그거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난 몇 년 특히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장악했지만 더는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서 수출한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은 웃었고 인도도 웃었고 인도는 네. 뭐 짐작하시다시피 세계 공장 중국이었는데 중국의 지금 대체, 뭐 이제 네. 확연히 옮겨지죠. 애플 같은 경우는 공장을 옮긴 건 물론이고 그동안에는 이제 애플 구형 모델을 주로 인도에 생산을 했는데 이제는 올해 신모델 아이폰 15도 네. 생산하기로 한 걸로 브룸버그가 그저께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폭스콘도 인도에 공장을 이제 세우는 모습이고요. 네. 중국에서 그 FTI도 지금 뭐 완연히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998년 이후에 그 25년 사이에 최저로 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미국 시장조사업체 분석을 보니까 지난 1분기 기준으로 해서 그 중국에 대한 FTI가 2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해 전보다 5분의 1로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외국인 직접 투자 FDI에 그렇죠. 대한 안 들어간다는 집계군요. 얘기죠. 네. 지금 뭐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뭐 인도에 계속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보니까 지금 현대차도 전에 그 제너럴 모터스가 인도 법인이 운영하던 인도 그 탈레가온 공장을 인수키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과 인도는 없고 중국은 타격이 확실히 있었다. 파이낸셜 네. 타임스 분석 중에 또 보니까요. 그 작년 8월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IRA 발효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쭉 이제 종합을 했는데요. 1억 달러 이상 규모만 집계를 해보니까 한국 기업이 내놓은 프로젝트가 가장 많은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이 19건, 일본이 9건, 캐나다 5건, 대만 3건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뭐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내놓은 프로젝트가 가장 많았다.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유럽연합이고 일본, 전부 한 캐나다. 110건 정도인데 우리가 한 20건이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했네요. 네. 자, 다음 얘기입니다. 미국 대선 얘기인데요. 미국인의 63%가 트럼프는 지지를 안 한다. 뭐 바이든 지지율은 그럼 어떨지 궁금하고요. AP하고 네. 시카고 대학이 그 조사를 했는데 일단 이제 조지아주 그 선거법 위반으로 4번째 기소되기 직전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거 되기 전입니다. 네.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63%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입니다. 네. 물론 공화당 지지자들은 아직도 그래도 트럼프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작년 63%가 트럼프가 만약에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면은 절대로 혹은 아마도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요. 네. 트럼프를 그래도 지지하겠다는 응답률은 36% 확실히 줄었습니다. 바이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을 절대로 혹은 아마도 지지하지 않을 거라는 답변이 45%. 하지만 반면에 지지하겠다는 54%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트럼프 모두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 여전히 반대가 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사실은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도 제3 후보 네. 뭐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또 들먹들먹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그러니까 월가 쪽에서도 뭐 제이미 다이먼 같은 사람 보고 당신 나가라 뭐 이런 것도 아마 이런 맥락으로 보이는데 AP는 이걸 분석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잇따라 기소가 됐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이렇다 그러면서 양분된 여론, 미국 여론에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그 미국인 다수가 이제는 트럼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공화당 내 지지도는 여전하다. 공화당에서는 뭐 틀림없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일반 유권, 그러니까 본선에서 과연 그게 있겠느냐.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응답자의 70%는 바이든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그렇게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으로서는 백악관은 좀 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좀 기분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대선까지 이런 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흐름을 또 지켜볼 수가 자,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요. 네. 지금 방금 들어온 걸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안 되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네. 보니까 폭스 비즈니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몰려서 그런지 지금 미국이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이제 그 바이드노믹스 가지고서 이렇게 바이든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달러 가치 저렇게 전 같지 않은데 이건 네 책임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좀 전략을 조금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바꾸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또 그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통신 스푸트니크가 보도를 했네요. 네. 가장 먼저 재밌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그 예전이 기준이 언제가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달러는 여전히 바이든한테는 네, 강하긴 트럼프한테는 기준이 뭐 객관적인 기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문현답이십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볼게요. 바이든 대통령 얘기가 여기도 또 나오네요.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죠. 네. 바이든 얘기를 했네요. 멕시코 대통령이 아주 바이든을 엄청 칭찬을 했네요. 그저께 멕시코 시티 그 대통령궁에서 정례회견을 했는데 그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대통령이다. 아주 극찬을 했네요. 그래서 계속 함께 일할 거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텍사스 주지사 그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텍사스가 그 멕시코하고 그 강 리오그란데 강에다가 그 수중 장벽 설치했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런 게 말이 되느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도 이런 걸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홍보를 아주 그냥 아주 화끈하게 밀어주네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보는 인도적인 대통령. 바이든 부부를 멕시코에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최근에 워싱턴을 방문한 그 외교장관을 통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유엔 같은 경우를 또 그렇죠. 네, 비판을 하고. 유엔이 불법 이민 이런 대책을 좀 내놔줘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유엔이 그저 꽃병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미국이 이렇게 막 그냥 불법 이민자라고 해서 막 이렇게 그야말로 이른바 국경 군사화를 하는데 이건 단호히 거부한다 하면서 이주 이렇게 이민 가는 게 무슨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다. 삶을 향한 절박한 몸부림이다. 이런 점에서 이 국경 군사화 이거는 정말 단호하게 내가 거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가 미국하고 함께 이런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해서 중남미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 게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한시적으로 일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비자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개발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식의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하네요. 네. 비자 발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무조건 영향이 틀어막지 있을 것 않고 같고요. 그러니까요. 뭔가 합리적인 수단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얘기 좀 해보죠. 룰라. 브라질 국민 지지율이 뭐 50%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개선이 좀 됐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세 번째 집권한 게 8개월째 됐죠.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룰라에 대한 그 긍정적인 평가가 42%, 지난 6월 조사 때보다 한 5%포인트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 평가는 24%로 많이 내려갔고요. 네. 그 경제 상황이 많이 개선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한 60%가 앞으로 1년 정도 경제가 계속 좋아질 걸로 그렇게 내다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룰라가 의회하고 참 무난한 관계를 한다는 그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게 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이 사람이 우파였죠. 네. 남부 지역에서는 이 사람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룰라 지지율이 그 한
두 달 사이에 한 12%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상당히 이게 주목된다는 겁니다. 룰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자기는 아주 상당히 고무적이겠죠. 네. 자, 이 얘기 좀 넘어가 보고요. 앞에 속보를 좀 여러 개 전해드리는 바람에 약간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베트남 전기차 빈페스트 얘기 좀 전해주세요. 네, 이거 빈그룹 산하인데 2017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저께 그 스펙 그러니까 이제 합병해가지고요. 네. 특수 목적 회사하고 합병해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뭐 첫날 많이 뛰었네요. 네. 공모가 대비 254%. 그 시초가 대비로도 한 근 70%가 네. 올랐네. 물론 이제 이틀째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요. 시총이 한때 850억 달러. 그래가지고선 폭스바겐, 포드, 제너럴 모터스를 다 제쳤습니다. 대단합니다. 테슬라는 뭐 아직도 한 7,400억 달러고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도 930억 달러니까 거기는 못 미치는데 베트남이 자우전 최근에 이제 베트남 경제가 주목받는데 이렇게 베트남 전기차 회사가 이렇게 나스닥에서 주목받는다. 이건 우리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타겟층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도 물론이죠. 물론 있지만. 물론이죠. 네. 하지만 비아디 같은 데서 상당히 신경을 쓸 그렇죠. 겁니다. 네. 자, 다음 얘기를 또 해봅니다. 러시아가 탐사선 달 궤도에 진입했고 21일 달 남극 착륙 예정돼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모스크바 이제 지난 11일에 발사돼 가지고 이제 그저께 이제 달 궤도에 진입한 걸로 발표가 됐고요. 네, 발사된지도 네. 사실 몰랐는데. 네, 지난 11일에 발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소형차 크기인데 네. 이게 이제 오는 21일쯤 달 남극 표면 북쪽 분화구 쪽에 이제 착륙할 예정인데 네. 1년 정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물이 있느냐는 달 남극에는 지금 엄청난 물이 있는 걸로 관측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 미국하고 뭐 그동안에 경쟁을 치열하게 해왔죠. 근데 지금 인도하고 지금 경쟁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게 인도도 지금 지난달 14일에 달 착륙선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비슷한 시기에 달 남극에 착륙을 시도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인도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달 남극에 인류 최초로 누가 먼저 착륙하느냐 이제 그런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젠 달이 아니라 달 남극. 남극이죠. 남극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상당히 엄청난 물이 네. 있는 걸로 지금 추적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달 남극 최초 기록을 두고 지금 21일 경쟁하고 쯤. 있는 21일쯤 네네. 우리는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워싱턴이 다양한 국제 뉴스 함께했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